안녕하세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제 순서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애트리에 근무하는 책임연구원 이병보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은 영상 위주로 지금 처리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 부분이었다면, 제가 소개드리는 부분은 시계열 데이터 중심의 아주 경량형으로 저가형 그리고 저지연 엣지 디바이스 형태로 개발하는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엣지 디바이스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량 인공지능 추론 장치인데, 경량이라는 뜻은 라이트웨이트 AI 인퍼런스 디바이스라고 그랬어요. 추론 장치에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가까이에 있는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학습 장치는 우리가 컴퓨팅 파워가 높은 데에서 학습을 하잖아요. 학습 장치에서 학습한 결과를 배포해서 심어놓은 곳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는 시계열 데이터 처리 위주로 하기 때문에 경량화할 수 있었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경량의 개념은 저가로 만들 수 있다는 3저의 개념이 저가, 그 다음에 저지연, 그 다음에 항상 제가 그래서 소형이라는 뜻의 이제 저비용의 소형, 저지연이라는 뜻으로 3저라고 이제 얘기를 정의를 했는데요. 그런 개념의 경량형 추론 장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가 초기에는 학습 장치 시장이 크잖아요. 서버 판매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 확산이 되면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디바이스에 인공지능 추론 기능이 들어와요. 그럼 모든 디바이스들이 추론 장치가 되는 거죠, 대부분.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 가전에 학습 장치를 넣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매출이 향후에 인공지능 시장이 커질 때에는 추론 장치 시장이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그리고 기술 이전 내용 및 범위, 그리고 경쟁 기술과의 비교, 경량화라는 초점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응용 분야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내외 시장, 이 시장 분야는 객관성 크게 없어요. 가트너 자료나 기타 자료를 참조를 했는데 몇 년 전에 참조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술은 네트워크 단지 시에도 엣지 디바이스 단에서 독립적인 지능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경량 인공지능 추론 장치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파트로 구성이 돼요. 이쪽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툴, 도구 파트하고 학습 장치, 이쪽 컴퓨팅 파워가 높겠죠. 그 다음에 최종 학습한 결과가 탑재돼서 실생활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최종적인 디바이스인 이 추론 장치. 그런데 경량화하기 위해서, 저가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아니라 ARM 코어 M 시리즈를 썼어요. MCU의 모델을 올리겠다는 거죠. 인공지능 모델. 그 얘기는 인공지능 모델 자체가 경량화되지 않으면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헤비한 거 올려봐야 추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모델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텐서플로우 라이트 버전으로 컨버전을 해요, 학습한 모델을. 그리고 사이클런 SVM 모델도 저희가 직접 네이티브 랭귀지로 해서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델,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탑재가 돼요. 그런데 실행 시간이나 여러 가지 그 장점을 갖기 위해서 이 모델을 초기에 우리가 전원을 인가하면 SRAM이나 SDRAM에다 미리 탑재를 해요. 특정 영역에. 그리고 실시간으로 리얼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제 입력을 해서 추론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보통 200에서 300ms 내에 결론을 낼 정도의 가벼운 모델들을 이제 주로 올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하드웨어를 직접 제작을 했고 해서 실행한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내용은 방금 전에 얘기한 그 3저를 추구하고 있다. 저전력, 저가, 저지연. 엣지 디바이스는 저지연, 왜? 현장에서 직접 결론을 내리겠다는 거죠. 단 그 결론이 부정확할 수 있어요. 가시적인 결론일 수 있어요. 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참조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 대한 것들을 알릴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오탐을 하더라도 운영자에게 알림으로써 운영자가 유관 검사를 한다든가 개입해서 재확인하는 형태. 그러니까 과탐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감수해야 된다. 엣지 디바이스 정도라면. 왜? 경량화를 했기 때문에 풀 모델보다는 경량화 모델이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 이전 범위는 아래 내용과 같이 각종 문서 그리고 100% 소스 코드를 다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한 세트를 저희가 007 가방 형태로 해서 실제 테스트하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공까지 같이 해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약간 더 깊이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경량이기 때문에 PC급에서 학습을 시켰어요. 모델을. 그리고 저희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이클런하고 텐스플로 라이트에 관련된 패키지, 학습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 개발하고 경량화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모델을 빌드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검증까지 거쳐서 배포할 수준이 되면 파일 형태로 학습 모델 로더를 통해서 SRAM과 SDRAM에 모델을 탑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추론 장치 전원 인가 시에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가 있고 빠른 시간 내에 부팅 시간을 이제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초기에는 이 엣지 디바이스인 저희가 만든 이 하드웨어는 데이터 수집 장치 형태로 쓰여요. 학습을 시키기 위한 데이터 수집 장치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해서 레이블링하고 모델을 세워서 검증하고 배포를 한 다음에 추론 장치로 바뀌겠죠. 그러면 추론 장치로 바뀐 다음에는 데이터 수집과 추론 장치 겸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론하는데 추론 성능이 떨어진다 그러면 재학습 시점을 결정해서 학습 장치를 다시 붙여요. 추론 장치에.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재학습을 해가지고 다시 배포하는 거죠. 리사이클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보통 우리는 개발과 운영을 이제 같이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데브옵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요즘은 MLOps라고 쓰잖아요. 인공지능에서는. 그래서 요거 개발할 당시에는 데브옵스를 사용했지만 현재는 MLOps를 별도로 기술 개발해서 기술 이전을 하고 있고, 지금 굿소프트웨어 인증까지 받아서 지금 회사에 판매하려고 준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MLOps 개념으로 지금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학습 장치는 필요할 때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학습 장치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학습 장치는 PC급에서 저희는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에 GPU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GPU로도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추론 기능을 넣기 전에 이제 데이터 수집 장치라고 했잖아요. 이 엣지 디바이스 하드웨어가.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주기를 설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편리한 기능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학습 장치에서 엣지 디바이스로부터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새로 우리가 빌드한 모델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켜보고 검증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만족도가 높으면 그때 배포를 해서 추론 장치로 변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파일 형태로 바꾸는 것은 저희가 사이클런의 포맷을 우리 자체의 포맷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환하는 거는 다 그 오픈 소스로 저희가 드리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예제 서비스로 IMU 데이터셋을 수집해서 이상 탐지를 하는 것을 예제 서비스로 드려요. 이때 이제 이상 탐지를 선풍기를 이용해서 선풍기 1단, 2단, 3단 그리고 기울여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디텍션을 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터 종류, 공장이 이제 생산 라인의 모터 고장 진단 분야에 또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예제 서비스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 수집은 우리가 제공해주는 그 하드웨어를 통해서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 학습 장치에서 데이터 수집 주기를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초기에는 수집한 데이터에 레이블을 사람이 직접 달아야 돼요. 대부분 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해서 검증한 다음에
배포를 한 다음에는 추론 장치가 됐잖아요. 그러면 추론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게 레이블이 돼요. 그러면 자동 레이블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잘못되어 있는 레이블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을 해야 돼요. 최종 학습할 때는. 그렇지만 레이블링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겠죠. 그래서 반자동식으로 레이블링을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 엣지 디바이스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엣지 디바이스에서 결론을 내렸을 때 이게 위험이나 주의 상태면 운용자한테 직접 즉각적으로 통보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운용자가 설정한 주기에 맞춰서 데이터, 원본 데이터와 추론 결과를 보내주게 했거든요. 그래야 네트워크 데이터 그 전송하는 양이 줄기 때문에 트래픽 양을 줄인다는 차원도 있고, 패킷 비용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통신사 뭐 이동통신망 이용한다 하면 통신 요금을 줄일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서버에서 모든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필요한 데이터와 불필요한 데이터를 다 전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통신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통계적으로 한 60~70%가 쓸모없는 데이터라는 거예요. 대부분 서버로 보내는 데이터 중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임시 결론을 내린다는 관점에서 엣지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요 예제에 대한 그 시연 과정은 저희 링크가 오늘은 제 영상으로 준비를 안 했는데요. 향후에 관심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LWAID와 ALD 학습장치, 추론장치 학습장치를 이용해서 인프라를 한번 구축한 예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인베디드 보드 사용하다 보면 그 시간 동기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동기와 서버, 그리고 IP는 정적으로 줄 수도 있지만 동적으로 줄 경우에는 DHCP 기능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추론 장치가 되겠죠. 그리고 학습 장치. 그래서 재학습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붙였다 뗐다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 예제에서 사용한 선풍기 가지고 일단 이상 진동을 이제 판단하는 그런 예를 보이기 위한 구축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에 대한 기술 성숙도는 한 6단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약간 튜닝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 지원은 저희가 해줍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1년 정도는 간헐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기술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기술적 특징은 이거는 뭐 데이터 패킷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위급한 상황이면 즉시 통보하고 엣지 디바이스에서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자가 지정한 주기대로 이제 주기에 따라서 전송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엣지 디바이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주요 컴포넌트는 머신러닝, SVM 추론 기술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딥러닝, 텐스플로 라이트 모델 컨버전한 것을 가지고 추론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델을 SRAM과 SDRAM에 로딩하는 로더 기술, 요 3개 정도가 조금 주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장점은 3절을 지향하기 위해서 지향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부품 비용이 절감되겠죠. 그래서 저가가 되는 겁니다. MC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초기 버전에 저희가 OS 없이 날보드 코딩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운영하는데 복잡하고 응용하시는데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프리 RTOS의 스케줄러 기능 정도, 타스크 운영하는 것 정도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벤트 통보 주기를 조정하고 상황에 따라 불필요한 데이터를 전송을 자제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전송에 대한 필요성을 스레시 홀드로 정의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론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네이티브 랭귀지로 다 했습니다. 파이썬 코드 전혀 없습니다. 추론 코드에는. 그리고 기존의 제품들을 보면 OS가 탑재되어야 되죠. 파이썬이 올라간다든가 파이터치가 올라간다든가 하면은 메모리 사이즈가 커야 되겠죠. 그럼 비용이에요, 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관점에서 저희는 일단 저비용 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왼쪽 편으로 갈수록 저가 저비용 쪽이 되겠죠. 되게 추론 장치 쪽이 왼쪽에 포지션을 가져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컴퓨터 오른쪽처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컴퓨팅 파워가 높겠죠. 그럼 학습 기능도 같이 넣을 수도 있겠죠. 이것은 제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선택 사항이고 어떤 로드맵을 우리가 작성할 때 그때 좀 참조할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예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이상진단 부분에 대한 필터 모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호의 데이터는 필터에 통과시키지 않고 비정상인 것만 통과시켜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확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특허로 출원을 하고 기술가치 평가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것은 PIP 패키지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엣지 디바이스는 여러 사이트에 다수 설치해서 포그나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엣지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종합적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엣지 디바이스 자체만으로도 스탠드얼론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여러 사이트에 설치해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모음으로써 종합적 판단도 가능하다는 그런 응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술 이전 업체의 조건은 이 기술 개발 여기서 확장하고 제품화하는 데는 전문 인력이 있다면 한 1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LIB SVM, 머신러닝 SVM은 상당 기간 동안 연구가 진행되어 와서 성숙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변경할 사항이 거의 없어요, 현재. 그런데 이 텐서플로우 라이트, 이 딥러닝 부분은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했을 때에는 1.13 버전을 썼어요. 왜냐하면 추론 프레임워크만 필요하거든요. 저희는 학습 프레임워크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 텐서플로우 소스의 1.13에 추론 프레임워크만 걷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포팅한 거죠. 포팅을 했는데 1년 후에 구글에서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배포했죠. 추론 프레임워크만. 저희는 배포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과제에서 임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개발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1년 후에 구글에서 추론 프레임워크를 배포했는데 이제 일단 우리 맞춤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헤비하죠. 불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는 이때 레지스터, 보통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오퍼레이션 있잖아요. 연산하는 거. 그거를 13개 정도 제공을 해줘요. 그 당시에 보통 인베디드에서 포팅한 것들은 한 4-5개 정도 있었거든요. 레지스터가. 그래서 저희는 좀 확장성이 조금 좀 좋은 편이었었죠. 그리고 뭐 이 시장에 대한 예측은 뭐 이거는 과거 데이터라서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향후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 추론 시장이 커진다. 학습 시장보다는 추론 시장이 훨씬 크다라는 그 부분을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